네, 2026년 수능 특강 영어 1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우리 이제 뭐 도표라든지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건너뛰고 나서 이제 우리가 11강의 어법 정확성이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수능에서 어법 문제는 한 문제 나옵니다. 26번에, 29번에 딱 한 문제가 나오고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인제 어법이 있는 그 문장들만 정확하게 어법적으로 파악을 하면 한 문제 한 문제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1번 선택지 풀고 뭐 다시 듣기 하다가 2번 선택지 풀고 다시 듣기 들어가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제 내신을 보는 친구들은 이 어법 정확성 파악이 다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법으로 나왔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소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어법적인 내용이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법 문제로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어법을 먼저 풀어낸 다음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내용도 정리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같이 이제 들어가 보죠. 이제 작년 수능 29번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자, imagine 상상해 보자.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if가 이제 들어가면은 뭐뭐인지 아닌지가로 쓰일 수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imagine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절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if절이 가정법 과거로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어떨지 상상해 봐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있음직하지 않은 일을 이제 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had to consider 해서 이제 과거 동사가 나왔습니다.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모든 근육들을 사용해야 그러니까 다 고려를 해야 된다면 어떨지 상상을 해 보자라는 의미로 쓰인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볼 수가 있고 과거 동사 이제 시제 잘 맞췄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면 현재 사실과 반대가 되겠죠. 반대 또는 일어나기 어려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일을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 맞게 잘 나왔고요. 자, 이번에 봅시다. It would be tiresome.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느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픈이 들어갔죠. 이제 as 왜냐하면이라고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as 다음에 이제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 이렇게 되네요. 그럼 as 뭐뭐이듯이라는 이제 부사절로 사용이 된 거고 그다음에 recovering은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patient 수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뇌의 부상으로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근데 뇌 부상 어떤 부상이요? 이제 운동 체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가 됩니다. 그럼 patient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knows라는 이제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knows,라는 3인칭 단수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s가 빠져 있고 이제 no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능 문제를 푼다 그러면 1번은 가정법 과거라서 잘 나왔어.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주어가 patient였는데 복수 동사인 know가 아니라 knows가 나왔으니까 틀렸네 하면 그만 푸셔도 돼요. 2번이 답입니다. 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어법을 보면요. The autopilot part of the brain do it. 그것을 한다. 이제 문장 끝났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고, 근데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끝난 다음에 컴마 ing 나오면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분사 구문 나온 다음에 free up our conscious mind. 에서 뒤에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능동 분사 구문인 freeing 잘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It is the older part of our brain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바로 이러한 뇌의 이런 그 오래된 부분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은요, 이시랑 비동사랑 that을 세팅해 놓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명사라든지 부사를 사이에다 넣어주고 나머지를 다 뒤에다 넣어서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다. 라고 쓰이는 게 이제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래된 부분이, 예전 부분이 지지합니다. 이렇게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서 most of the time,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what you are perceiving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what부터 perceiving까지가 명사로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perceiving, feeling 뒤에 이제 병렬 구조네요. 그래서
인지하고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 들어가는 명사절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w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받으면서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기반한다 해서 뒤에 동사가 나와서 명사절 what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법 문제는 푸시면 됩니다. 우리 수능은 어차피 내신에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너 자신에 대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일어나고 이제 물 한 잔 마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했을 때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했으니까 너는 뭔가 이제 the host of 했으니까 일련의 어떤 단계, 관련된 단계들을 다 조직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일어나기, 물 마시기 이런 행동들 할 때 뭐 하지 않죠? 단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magine 상상해 봅시다. 이제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모든 이제 하나하나의 근육을 고려해야 된다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어떤 근육이냐면 이제 뭐가 수축될 필요가 있고 또 다시 이완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갈. 그럼 그건 굉장히 피곤할 거고 느리기도 할 겁니다. 이런 환자들, 뭐 뇌 부상으로부터 곧 이제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고 있듯이. 자,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뇌의 부분이 그것을 해요. 그래서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뭐 한다? 이제 어떤 자동적 뇌의 부분이 대신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바로 이 오래된 부분들이 우리 뇌에 이제 오래된 부분들이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다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보고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장 최근에 evolve 됐으니까 인제 진화된 그런 능력은요. 뭐와 같은 말이냐 뭐와 같은 거냐면 말하거나 읽거나 쓰기와 같은 것들은 훨씬 덜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기에 너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제 crude 있으니까 투박하고 또 빠른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어떠한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게 뇌의 부분이 이제 대신하고 있다는 건데 요게 결국에는 무의식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수능에서 나오지는 아니 내신에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수능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만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 번부터는 선생님이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이 아마 인제 필기를 하시다가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잠깐 멈추신 다음에 인제 포스트잇 같은 거 가지고 오시고 어법이랑 그다음에 내용을 좀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우리 어법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내용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1번에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mply에 딱 밑줄이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that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보면 common techniques에서 이제 주어 나왔고 include 포함한다. 말들을 포함한다. 근데 어떤 말인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거든요. 그리고 명사가 나온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imply라는 동사가 나왔다면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그런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 포함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법 1번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명사가 나온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요. 뒤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하니까 바로 동사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의 수일치가 잘 돼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가 선행사가 was였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imply였기 때문에 이제 복수형으로 수일치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동사에 이제 복수 동사를 확인을 해야 된다. 혹은 단수 동사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5월이 나왔으니까 지금 병렬 구조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끌어올려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companies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자, 회사들은 이제 홍보한다. 이제 친환경 뭐죠? 이미지를 홍보한다. 그런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by가 나왔거든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구의 날 행사 같은 거를 스폰싱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making 만들면서 만듦으로써.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생태의 어떤 기부 전시 같은 거를 기부를 하면서
또는 facilitating consumers doing so 했으니까 인제 어떤 고객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 구조예요. 2 번은 병렬 구조입니다. 그럼 병렬 구조는 A, B and C라든지 A, B or C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A, B, C 모두가 이제 같은 형태로 병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y 다음에 병렬 구조가 by 인제 sponsoring 그다음에 and로 다시 이제 making 한번 또 나왔었고요. 이건 두 개가 이제 병렬이고요. 그런 다음에 컴마 나오는데 or 나오고 그다음에 facilitating 해 가지고 다시 또 병렬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 세 개가 이제 병렬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A or B 병렬 구조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해 볼게요. 3 번에 some of these practices 이러한 관행, 미학 그리고 인제 이런 어휘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뭔가 상징을 한다. 근데 이제 문장 그럼 주어 동사 보어 끝났어요. 근데 인제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런 대한 이 미디어의 어떤 미디어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 끝났습니다. 자, 문장이 끝났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다 끝났어. 그러면 뒤에 또 명사가 나오려면 뒤에 또 문장이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지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many of them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앞에 주절 끝나고 주절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접속사 없이. 이런 건 영어에 없어요. 한 문장에 주어 하나, 한 문장에 동사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 번에는 many of them이 되면 주절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명사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many of them을 어떻게 바꿔 써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로 바꿔 써야 돼요.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가 지금 없죠. 그래서 주절이 또 나올 수가 없으니까 and many of them이 되든지 그러면 이제 and라는 접수사 뒤에 다시 주절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and와 them을 같이 연결을 해서 many of 위치가 되거나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명사 대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many of which랑 many of them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many of them은 무슨 역할만 한다? 얘는 대명사 역할만 한다. 그럼 many of which는 무슨 역할 한다? 대명사 플러스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을 연결해야 된다면 위치가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them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는 문장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many of them이 아니라 many of which가 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뒤에 문장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은 3 번이었고요.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4 번은 Green marketing has become so suspect that 그래서 so that 구문이네요. 그래서 매우 이제 뭐 의심을 받아서 몇몇 기업체들은 그 용어를 피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so 형용사 부사 that 들어가서 이 that은 사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사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절 완전하게 잘 나왔고요. 자, 5 번에는 보면은 대신에 they label their activities 뭐죠? sustainability communication에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끝났고요. 컴마 위치 나오면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it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nd it 정도로 바꾸면 그리고 engages 동사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ideally였네요. 그래서 5 번은 뭐냐면 동사 engages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수식이니까 부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해석을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해석 없이도 물어보는 게 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풀어내는 거죠. "선생님 저 어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다시 돌아가서 출제되는 어법에는 패턴이 있다. 얼른 강의 다 들으면서 한 권 다 끝내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출제되는 어법은 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시기를 좀 인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어지죠?
자, 우리 대충 뭐 green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자, green 마케팅은요, tries,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이런 소비자들의 불신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to,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인데, 이런 긍정적인 연상을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들의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긍정적인 연상을 좀 만들고 싶냐면, 우리 기업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어떤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연상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연상할 수 있게끔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고객들의 불신을 인제 뭔가 극복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무슨 내용 첫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친환경적인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인제 어떤 소비자의 어떤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우리 회사는 되게 친환경적이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발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불신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불신을 하고 있나 보죠, 여기서 내용에서. 자, 이러한 마케터들은요, 종종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굉장히 모호하고 이제 불신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소비자들이 불신을 하냐면요. 모호하고 관련도 없는 것 같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뭔가 입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주장들만 해요. 그래서 소비자의 불신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모호한 표현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호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흔한 어떤 기법, 뭔가 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지속 가능성을 imply 했으니까 뭔가 암시하는 단어를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clean, clear, natural, pure 이런 거를 쓰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하냐면 인제 어떤 자연의 이미지를 막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brown and green 했으니까 뭐 갈색 뭐 나무 생각나죠? 그리고 green 하면 풀 같은 거 생각납니다. 이런 색깔의 배합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인제 뭔가 재활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유기농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물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러면서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극복 노력의 일환이 1번 뭐였냐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홍보를 해요. "우리 이렇게 좋아요." 이런 말 쓰면서. 자, "이렇게 우리 친환경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회사들은 종종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홍보를 한대요. 뭐 함으로써? 뭐 지구의 날 행사를 스폰서를 해요. 또는 이제 기부를 하죠. 이제 생태적인 어떤 그 charities 있으니까 기부 전시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facilitate 하면은 뭔가 인제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을 고객들이 doing so 그렇게 하도록 친환경적인 행동, 기부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막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불신을 뭔가 해결하고자 진짜 기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관행이나 서버브가 나오면 뒤에다가 스위치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관행, 위약적인 행동 그리고 이런 어휘들은 인제 한때는 뭐 했냐면 뭔가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대안적인 미디어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안적인 미디어들 중에 많은 부분은요. driven 했으니까 끌어졌는데 by a sincere green ethos 했으니까 진정성이 있는 sincere 하면 뭔가 진정성이 있는 친환경적인 어떤 정신, 기풍, 우리 회사의 어떤 기풍에 의해서 이제 많이 끌어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린 마케팅은요, has become so suspect 했으니까 계속 이제 뭔가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상징하는 것 같고, 한때는 상징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회사의 기풍 자체가 이래. 우리 친환경적이야. 라고 한때는 그랬거든요. 한때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되게 얘네 친환경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린 마케팅 자체가 너무 suspect 이거 빈칸 주의해야 되죠. 이제는 너무 막 계속 의심을 사서요. 몇몇 기업들은 그 용어를 아예 피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아예 바꿔요. instead 대신에 그 용어를 instead라는 단어 좀 주의해서 봐야 되니까 이거 문장 삽입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어휘를 안 사용하고 그들은 그들의 활동에 뭐라고 라벨을 붙이냐면 이런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입니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미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고 그걸 기풍으로 삼고 막 해도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의심을 하니까 인제 어휘를 대체를 하죠. 그래서 용어를 이제 아예 바꿉니다. 자, 용어를 대체해서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말 안 쓰고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원래 이상적으로만 이런 이제 관중들을 이제 참여를 시킵니다. 임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운영상의 변화. 근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뭐를 하냐면 그 기업의 환경 풋프린트를 환경적인 어떤 발자국을 줄이고 또 이제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있으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원래는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운영상의 차이, 변화 같은 것들을 지지하게끔 관중들을 이상적으로 참여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기업을 끌어가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와서 우리 좀 지지해 주시겠어요? 서포트 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ideally,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마케팅이 이제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친환경적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용어도 대체해서 사용해 보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다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더 나아가서 그게 뭐 성공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지어지진 않았고 이런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까지만 주제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마케팅이 이런 소비자와 그리고 이제 자연의 어떤 그 자연적인 환경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연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되냐면 뭐 다른 용어도 사용하게 된다. 뒤에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법 따로 봤고 내용 따로 봤어요. 자, 한번 그러면 2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 번은 어땠을까 한번 볼게요. 자, 1 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번에 is 바로 보이시죠? 자, is가 들어갔다는 거는 '아하 이제 수일치 물어보거나 시제 물어보거나 하겠구나.' 그럼 간단하게 주어 찾아가면 다 reason이 주어고 우리 전명구 같은 거 묶어 놓으면 is 동사 자리 맞는지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콜론은 뒤에 부연 설명이니까 뒤에 알아서 그냥 뭐 명사가 나오든 문장이 나오든 하면 되고요. 이 문장 그 콤마 앞에 콜론 앞에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럼 the reason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the same이 보어로 문장 완전하게 잘 나왔네요. 그죠? 자, 2번은 보시면은 문장의 맨 처음에 ing가 들어갔어요. 그럼 ing가 들어가면 얘는 이제 동명사 주어거나 이제 아니면 분사 구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쨌든 동사 역할은 안 하니까 뒤에 동사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is 동사 있네요. 그러면은 is라는 동사의 여기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주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동사 뒤에 what부터 이제 all about까지가 이제 보어 자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이요. It is this type of compression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때 강조 구문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래다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1번은 뭐였냐면 the reason이 주어였고 is가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일치 문제였고요. 수일치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랑 동사 찾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였냐면 conveying이 동명사 주어였고 뒤에 이제 동사가 is로 동사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3번 적으려고 지금 이제 내용 한번 봐본 건데, 자, 이때 강조구문 아까 보기는 했지만, 이때 강조구문은요,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it이랑 비동사랑 that을 세팅을 해 놓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명사나 부사를 사이에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뒤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게이트웨이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명사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명사를 강조하게 되면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다 이렇게 돼서 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보통 주어나 목적어 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어를 강조를 하면 바로 그 주어가 동사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nd 여기 다시 돌아가면 and it is this type of compression 바로 이러한 합 인제 뭐 압축이 that is responsible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it이랑 비동사 that 세팅하고 순서만 바꾼 거니까 문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it이랑 비동사 that은 생략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 보면 this type of compression is responsible for 해서 이제 문장 완전하게 잘 이끌어지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강조가 됐다고 해도 순서만 틀어졌을 뿐이지 문장 자체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은 이때 강조 구문의 대수로 잘 나왔습니다.
자, 4번은 보면요. in poetry 들어간 다음에 이제 many distinct ideas not necessarily vertically ordered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4번이죠. 다시 볼게요. in other words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수학에서 많은 스테이지들은 많은 단계들은 근데 built부터 other까지 컴마니까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컴마 안에 밑줄이 없다면 그냥 빼고 보세요. 그럼 many stages가 주어져. 그다음에 동사가 hidden 이렇게 되는데 많은 단계들은 숨어 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전면구 나왔으니까 지금 어때요? 뒤에 문장이 이 문장이 더 이상 뒤에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hidden이 동사 자리예요. 선생님 hidden은 과거 분사니까 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거 분사는 동사 역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가 동사의 격으로 올라오려면 뭐 BPP가 돼서 수동태가 되거나 have 플러스 PP가 돼서 이제 뭐 능동태로 현재 완료가 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동사가 없고 많은 단계들은 숨어져 있는 거고 hide가 무엇을 숨기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수동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many stages가 주어니까 여기서 동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re hidden 해서 수동태로 바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hidden을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hidden을 수동태인 are hidden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제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5번 찾아가면요. 마지막에 있네요. 마지막 문장 보면요. 여기도 컴마 보이죠? 그럼 빼세요. 아주 그냥 빼세요. 자, 그럼 this is why 한 다음에 the vague understanding 주어, 그다음에 causes no harm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습니다. 그럼 컴마 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and then이라고 보는 관계 부사의 계수조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관계 부사는 우리가 선행사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 앞에 이제 스테이지가 선행사이긴 했네요. 컴마 사이에. 근데 어쨌든 문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뒤에가 완전한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수동태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마 빼라고 보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치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확인하면 된다 였습니다. 되셨죠? 우리 내용 정리했나요? 내용 정리 아무것도 안 하고 어법 문제만 풀었습니다. 어법 문제 이렇게 푸세요. 그래서 이제 어법도 1번, 2번, 3번 쭉 보다가 이제 4번이 답인 거 알면 5번 안 봐도 되죠.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어법 문제가 내용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변형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번도 이어서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쉬세요. 예, 그러고 쉴게요. 이제 집중합시다. 자, 시와 그리고 수학 모두가요. are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시와 수학 어떻대요? 이해하기 어렵대요.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딱 생각해도 우리도 어렵죠. 시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죠. 근데 the reason, 이유를 얘기해 준대요. 이제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의 이유는요, 거의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선생님이 doesn't say all, 다 얘기하지 않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못 간대요. 자, 그래서 아는 걸 모두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부터 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줍니다. He skip things 했으니까 그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넘겨 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막 넘겨 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even if he is aware of everything that came before. 그전에 나왔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spell out 하면 이제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죠. 다 그 모든 것들, 그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해가 어려운 거 왜 그렇대요? 다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conveying a lot of information in a single statement 했으니까 이 많은 정보를 하나의 언급으로, 하나의 진술로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인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없고 이게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래요. 정보를 하나의 어떤 진술로 conveying 전달하는 것이 is what compression is all about 됐으니까 압축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해 어려운 주범이 나왔네요.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대요? 이거 압축 때문에 그렇대요.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대요. 그래서 and 그리고 바로 이런 종류의 압축이라는 것이 is responsible for 했으니까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요.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요? 시나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압축입니다. 그냥 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압축해서 용어도 사용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는 인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이거야라고 설명이 되는데 나온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새로운 정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인제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대요. between the two 예시가 그 두 개에서는요. 자 처음부터 시와 수학이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시와 수학을 수학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시와 수학을 둘 다 인제 어렵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우리 수능 정도의 인제 지문에서는 두 개의 소재가 나왔을 때는 두 개의 소재에 대한 어떤 대조나 아니면 차이를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중대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앞으로 할 건데 인제 여기 쪼끔 정리하고 들어가죠. 인제 시와 수학 모두 다 압축을 하기는 하지만요. 압축에서의 차이가 있대요. 압축에서의 차이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내용을 봐 봅시다. 인제 the comparison in mathematics 수학에서의 압축은요. 인제 수직적이에요. 반면에 시에서의 압축은 수평적입니다.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수학이 뭐래요? 수학은 인제 수직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는요. 수평적이래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놔야 돼요.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 많은 단계, 근데 뭐처럼 쌓여져 있냐면, 이제 floors, one upon the other. 했으니까 하나 위에 하나가 쌓여 있는 층과 같이 지어져 있는 많은 단계가 숨겨져 있대요. 하나의 어떤 진술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학을 수직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계별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공부할 때 산수 먼저 공부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그다음에 미적분을 배우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못 가잖아요. 바로 미적분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 계단처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수직적인 관계래요. 자, 근데 시에서는요, 많은 구별된 아이디어들, 이러한 여러 가지 구별된 아이디어들이 각각 압축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근데 반드시 vertically ordered 했으니까 반드시 수평적으로 인제 뭔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이렇게 인제 뭐가 뭐 순서가 잡혀 있지 않은 개별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압축이 되는 거래요, 하나의 표현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예를 들어서 꽃이 의미하는 바, 그다음에 뭐 인제 이 뭐죠? 뭐 바람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게 하나하나 다 표현을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호한 이해, 그 시에서의 이해는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인제 아주 모호한 이해, 뭐 예전에 뭐 하나 꽃은 잘 몰라도 내가 하늘이나 바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호한 이해가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반면에 이런 모호한 이해, 수학에서의 이해는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죠, 그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나한테 화살이 꽂혀요. 그리고 그때 그다음 인제 플로어리 그다음 단계가 쌓아지게 되는 그 뒤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수직적인 어떤 압축과 수평적인 압축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시와 수학 어쨌든 이야기는 다 어렵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아보면요. 둘 다 인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인제 설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치만 두 개의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수평적이고 그리고 인제 시에서는 수직적이고 인제 시에서는 수평적인 이런 인제 단계별 뭐 압축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내용도 굉장히 볼 게 많았고 인제 그 어법도 볼 게 많았어 가지고요. 인제 굉장히 수업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세 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